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요새를 탈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원정을 보냅니다. 대통령으로 임명을 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로마, 특히나 이제 카이사르, 로마 장군들은 로마는 병참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로마인 얘기 읽다 보면. 병참에서 이겼대. 그러니까 일단 병사들에게 뭔가 공급해주는 거, 먹을 거, 이거를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그리고 배고픈데 어떻게 가서 찌르고 어떻게 가서 전투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로마인들은 병참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를 나폴레옹이 아주 잘 이용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면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스스로가 똑똑했어요. 나폴레옹은. 근데 히틀러는 본인보다도 히틀러 주변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히틀러를 그렇게 보필을 한 거고, 이거 차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서요, 치른 전투가, 오스트리아의 이 멜라스 장군하고 치른 전투가 마렌고 전투예요. 마렌고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있어서 마렌고 전투인데요. 이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싸운 모든 거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제 장군의 기병을 도움받아갖고요,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돼요. 나폴레옹에게 이 승리를 안겨준 드제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함으로써 이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있는데요. 그 모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하림의 김원국 회장님이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따가 나와요. 왜냐고요? 왜? 김원국 회장님이 나폴레옹을 존경.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거 쓰고 나오신 적은 없으시죠? 그걸 쓸 수 없죠. 그냥 전시.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랬고요. 혹시 IT란 나라 들어보셨어요? IT? 이 IT란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독립한 나라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 IT에 33,000명의 원정대를 보내요. 왜냐? 식민지를 재탈환하고요, 노예제를 부활하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예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요,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반발.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요, 황열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열병으로 인해서 33,000명 중에서 3만 명이 죽고 3,000명만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데요. 원래 나폴레옹의 계획은 IT를 점령해서, 미국에 지금 루이지애나라고 있죠. 루이지애나가 당시에 프랑스 땅이었는데요. 루이지애나에 식민지 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IT 점령을 못함으로 인해서 루이지애나는 미국의 매각해요. 1,500만 달러를 받고. 그래서 미국은 영토가 엄청 넓어지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1803년 나폴레옹 34살 때 이 왕당파의 지도자였던 조르주 카두달이요, 부르봉 왕가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영국을 등에 업고 나폴레옹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발각돼 갔고요. 조르주 카두달은 처형당했고요. 영국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 여론을 크게 여론 조장을 하고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이용해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부르봉 왕가의 왕정 복귀를 못하게 하는 건 나폴레옹 나 스스로가 세습 황제가 된다면 부르봉 왕가는 복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습 황제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에 붙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이 357이329, 반대 2569, 찬성 99%, 반대 1%. 당시에 프랑스에서 혁명, 내전으로 이 내전이 10년 넘게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지칠 지쳤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정권을 틀어지고 전국을 안정시켜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의 조작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국민 직접 투표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팀장님이 강한 카리스마 있는 팀장님이 있으면 그 팀원들이 이렇게 단합도 잘 되고 잘 뭉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팀장님이 좀 약해봐요. 그 팀은 그냥 모래알 안 뭉쳐지고 다 산으로 가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그냥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이 전국을 안정시켜주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데요. 역대 프랑스 왕들이 랭스 대성당에서 황제의 대관식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은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황제의 대관식을 했고요. 역대 프랑스의 왕들은 이 노틀담에서 안 했어요. 랭스 대성당에서 했는데요. 그 무능한 왕들이 했었던 랭스 대성당이 아닌 나는 새로운 곳에서 하겠다. 그래서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했는데요. 커튼이 있는데 보면 그 정가운데 2층에 엄마 보이세요? 나폴레옹의 엄마. 원래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엄마가 결혼도 반대했고 조제핀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엄마 참가하지 않았는데 엄마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 뭔가 이렇게 위에 왼쪽에 보시면 뭔가 그리는 사람 보이세요? 다비드 스스로 자기도 저기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 황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머리인 남자 하나 찾으셨어요?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똑같은 옷 입은 남자 둘, 한 명은 형, 하나는 남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그 똑같은 드레스 입은 여자들이 있죠. 한 5명이 서 있죠. 지금 저 그림에서 옷 색깔이 다 똑같죠. 네. 근데 이거 이제 똑같은 그림이 있고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옷 색깔이 다른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좀 다르게 그렸거든요. 여자 5명 중에서 왼쪽에 두 번째 여자 정도가 옷 색깔이 달라요. 다비드가 그 여자를 사랑했대요. 나폴레옹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옷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옷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르게 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원래는 이거였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화해서 이렇게 그렸다. 드디어 프랑스 제국 초대 황제 나폴레옹 1세를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 두 군데 두 군데가 어느 나라예요? 또 하나, 영국이랑 또 하나. 오스트리아잖아요. 영국은 섬나라고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죠. 영국의 수도 런던을 정복한다면 영국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섬나라에 프랑스 군대가 와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 상륙하려면 영국과 프랑스는 뭐가 있어요? 프랑스 땅에서 가장 북쪽 그 도보해변에 있는 깔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깔레항. 여기에서 이 거리는 한 40km도 안 돼요. 도보해협. 근데 이 도보해협의 제해권을 가져야 돼요. 이 도보해협의 제해권도 길게도 아니고 딱 24시간, 딱 하루만 나에게 주어지면 프랑스 군대를 영국에 상륙시킨다면 나폴레옹은 지상전에서는 질 자신이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4시간의 제해권을 갖기 위해서 아까 프랑스 해군이 어디 있다 그랬죠? 툴롱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툴롱에서 함대를 빌레브에게 출발시켜라. 오다가 지중해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페인을 만나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스페인 해군과 합쳐서 지브롤터를 통과해서 대서양으로 올라가서 도보해협으로 집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빌레브는 그 그릇이 안 돼서 역량이 안 됐습니다. 도보해협은 근처도 오지도 못했고요. 스페인 앞바다에 있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을 만나갔고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요. 그런데 이 넬슨 제독은요, 아주 세련된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이 넬슨 제독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걸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레브는 그릇도 안 됐고 그만한 함대를 이끌 만한, 근데 배 숫자적으로는 더 많았어요. 프랑스 함대가 33척, 넬슨은 27척 이었으나 이건 숫자에 불과했고요. 감히 넬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병사가 쏜 총을 맞고 넬슨이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해요. 근데 총을 맞고도 4시간이나 더 전투를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죽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비슷해요. 비슷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 말을 하고 전사를 했는데요. 이 포로로 잡힌 빌레브는 영국으로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넬슨의 장례식도 참석을 했대요. 어쨌든 그랬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와서 죽게 되는데 그냥 암살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도보해협의 제해권 24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프랑스 군대가 상륙을 못했기 때문에 영국을 공격하는 것은 잠깐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고 대륙에서의 첫 번째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가 영국이라면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라 그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서 오스트리아를 갖는다면, 오스트리아를 프랑스가 정복을 한다면 대프랑스 동맹국이 좀 와해되겠지라고 계획을 수정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가 지금의 체코의 제1의 도시는 프라하죠. 제2의 도시가 브루노라고 있어요. 이 브루노 근처에 있는 평원에서 이루어진 전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오스텔리츠 전투예요. 처음 들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오스텔리츠 전투인데요. 이 오스텔리츠 전투에 오스트리아가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폴레옹 1세 프랑스 황제죠.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지 황제 마리 루이즈 아버지 프란츠 2세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그래서 3명의 황제가 벌였다 해서 삼제회전, 3명의 황제가 벌인 전쟁이 돼서 삼제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나폴레옹이 아주 대패를 합니다. 아주 대승을 거둬요. 나폴레옹 인생에서 최고의 명예,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최고의 명예를 안겨준 전투가 바로 이 오스텔리츠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그게 뭘까요? 개선문이에요. 또 하나, 오스트리아 군대로부터 빼앗은 대포 1250개를 녹여갖고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오벨리스크는 돌이죠. 이것도 파리에 있어요. 파리 방동광장이라고 있는데, 방동광장. 그 왜 리츠 호텔이 있는데, 다이나가 마지막 묵었던 호텔이 리츠 호텔이 있는 곳이 방동광장이거든요. 그 방동광장에 탑 하나 있잖아요. 기념탑 43m 위에 꼭대기 나폴레옹 있잖아요. 그 방동광장에 있는 기념탑이 바로 오스트리아 군으로부터 빼앗은 대포 1250개를 녹여갖고 만든 기념탑 되겠습니다. 탑 이름이 뭐라고요? 방동광장에 있는 기념탑이에요.
아, 이름은? 네, 그냥 방동 광장에 있는 기념탑. 네. 네,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있어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영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제해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군사적 공격이 아닌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굴복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품질 좋은 공산품이 넘쳐나요. 이게 유럽에 전해져야 되는데, 유럽 대륙에 전해져야 되는데 대륙 봉쇄령 때문에 못 오죠. 못 오니 이 물자 부족 현상을 프랑스가 대신했어야 되는데 프랑스는 그걸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됐고요. 근데 이걸 참다 못한 러시아가 영국과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해요. 나폴레옹이 볼 때 감히 러시아 따위가 내 말을 어겨? 그래서 러시아를 혼내주기 위해서 많이도 긁어 모았습니다. 병사를 많이 모아서 60만 대군을 이끌고요. 러시아로 원정을 떠납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떠났는데요.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죠.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러시아는 항복할 거라고 나폴레옹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를 열어놨어요. 그냥 나폴레옹 들어오라고. 아주 쉽게 러시아에 입성했고요. 모스크바에 입성을 했고요. 아주 쉽게 너무 순조롭게 들어갔는데요. 불이 났어요. 모스크바에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질른 거예요. 왜냐하면 3주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이미 이건 다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옛날에도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 전투하면 다 현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병참에서 이긴다라고 했는데 60만 프랑스 군대가 현지 조달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불 지른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70%, 7알이 불을 탔대요.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타니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5주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서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위가 정말 춥거든요. 배고픈데 추우면 더 춥죠. 그리고 일단 뭘 채워야 뭐 싸울 수 있는데 뭐 먹지도 못하지, 추워지죠. 그래서 퇴각을 결정합니다. 퇴각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를 쑥 오는 거 아니죠. 60만 대군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행렬을 또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이 퇴각하는 프랑스 군대를 러시아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60만이 갔는데 살아서 돌아온 프랑스 원정군은 몇 명일, 얼마일까요? 60만 중에서 3만? 조금 더 쓰세요. 4만. 5만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4, 5만 밖에 못 왔다는 건.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패했다는 소식,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지죠. 대륙에 퍼지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에 스웨덴까지 합세를 해갔고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1813년 6월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폴레옹은 완전 패했고요. 이거의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 동맹국 연합군들은 어디까지요? 이 다음에 파리까지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까지 함락당하자 나폴레옹은 강제 퇴위돼서 아까 보셨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추방당했는데요. 여기 있으면서 자기 마리 루이즈, 두 번째 부인이죠. 마리 루이즈하고 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아까 안 온 이유. 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연금도 안 주고 아주 궁핍했고요. 연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암살자는 계속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나폴레옹의 엄마가 내 아들이 황제인이 얼마나 누리는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이 계속 꼬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회유를 했답니다. 빨리 탈출해서 나와서 다시 황제 하라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815년 영국의 감시를 피해서 엘바섬을 탈출해요. 탈출해갖고 파리로 와서 복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게 강화를 제의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거절당하죠. 거절당한 것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이센에서는, 프로이센은 어디냐면 지금의 독일이에요. 프로이센, 독일이에요. 영국 프로이센이 전쟁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의 벨기에 지방 워털루에 가서 영국과 프로이센을 상대로 살아생전에 참가한 마지막 전투가 되는 워털루 전투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해갔고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유배길 세인트 헬레나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배를 1815년에 갔다가 1821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동안 회고록을 썼대요. 유배지에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회고록을 썼고요. 영어 공부, 그다음에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라. 승리는 노력과 사랑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의지할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이다. 1%의 가능성, 그게 나의 길이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일단 행동할 때가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해라.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패배자다. 내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뭐다? 희망이다.